뉴진스의 한이가 단 3분으로 끌어왔다고 할 정도로 버블 경제전 정말 전성기 일본, 풍요로운 일본, 전 세계를 석권하던 시절의 일본, 그때 뭐 감회, 추억을 자극했던 거죠. 일본의 한 전 총리가 이렇게까지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 전쟁은 선물이다. 80년대에 이르자 이제 미국을 추월하기 시작합니다. 우연히 이 책을 읽고 있는데요. 97년 외환위기의 기록입니다. 패전의 기록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게 착각이었죠. 이때는 몰랐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엄청난 파국을. 안녕하세요. 폴라리스 유진입니다. 오늘은 수요일마다 진행하고 있는 제 라이브에서 지난번 언급했던 뉴진스 한이의 푸른 산호초 무대 관련해서 일본의 반응과 그리고 지금 제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들, 또 암울하고 절망적이었던 우리의 과거, 그리고 제 생각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뉴진스의 한이, 04년생이고 베트남, 호주 복수 국적자라고 하는데요. 한이가 일본 노래 푸른 산호초를 부르고 지금 한국, 일본 양국이 다 정말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K-팝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도 정말 대단하시죠. 양국의 젠지 세대들은 아무런 선입관 없이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 자체로 뭐라고 할까요? 참 묘한 공감이라고 할까요? 일본에선 한이가 도쿄돔에서 날린 말로 홈런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색깔은 다르지만 기성세대 분들도 열광하고 있죠. 원곡이 1980년대죠. 일본의 전설적인 아이돌 마츠다 세이코. 이분 정말 너무 귀여우신데요. 이번을 계기로 저도 원곡을 한번 찾아서 들어봤었어요. 자, 80년대 일본, 뉴진스의 한이가 단 3분으로 40년 전에 일본을 끌어왔다고 할 정도로 일본인들에게 80년대는 뭐 정점이라고 할까요? 버블 경제전 정말 전성기 일본, 풍요로운 일본, 전 세계를 석권하던 시절의 일본, 그때 뭐 감회, 추억을 자극했던 거죠. 작년에 마케팅 관련 스터디 모임에서 80년대 일본의 코카콜라 광고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해당 광고 영상은 여러분들도 유튜브에서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저도 진짜 뭐 감탄까지는 아니지만 신선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영상 자체의 퀄리티도 그렇지만 80년대에 어떻게 저 정도로 표현을 했을까? 세련되고 뭐랄까 뭔가 영상에서 풍요로움, 여유로움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봐도 전혀 이질감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진짜 대단하긴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똑같은 컨셉, 거의 같은 구성의 한국판 코카콜라 광고에 비해 뭔가 다른 세련됨,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더라고요. 아무튼 당시 하들 간의 분명한 격차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80년대는 일본의 피크, 전성기였죠. 2차 대전이 끝나고 패전국 일본은 잿더미가 됩니다. 그런데 한국전쟁이 터지죠. 일본의 한 전 총리가 이렇게까지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전쟁은 신이 일본에게 내린 선물이다. 단순히 산업이 다시 가동하는 걸 넘어서 미국의 엄청난 지원이 시작되고 냉전을 거치면서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개발에 매진하면서 그야말로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면서 80년대에 이르자 이제 미국을 추월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절 일본인들의 프라이드가 어땠을까요? 당시 전세계 원탑이었다고 합니다. 저랑 동갑인 이 친구가 지금 그때를 소환한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근데 저는 뭔가 묘한 지점에 있는데요. 분위기 망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지만 이제 우리 모두의 상처 그리고 아픈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흑역사, 암울했던 그때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요즘에 비트코인 공부의 연장으로 국제금융, 국제정치, 국제질서라고 할까요? 달러 시스템, 그리고 요즘 모두의 관심사죠. 금리, 그리고 환율 이쪽 관련 공부를 하다가 우연히 이 책을 접하고 읽고 있는데요. 97년 외환위기의 기록입니다. 패전의 기록이죠. 우리에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환란이자 수많은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이었던 97년 IMF 외환위기 상처에 대한 책입니다. 제가 라이브 때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라이브 때 오셨던 구독자분들은 알고 계시겠죠? 이 책을 보면 착잡함이라고 할까요? 답답함이라고 할까요? 물론 당시 시대 상황을 보면 섬뜩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대응은, 우리의 수준은 또 당시 경제 관료들, 정치인들
여러분, 이 영화 아시나요? 이 영화가 진실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절대. 영화는 영화일 뿐이죠. 영화도 비즈니스죠. 대규모의 비용이 투입되는, 그러니까 원가가 있는 비즈니스입니다. 보통 대중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너네 잘못이 아니야. 다 음모가 있는 거지. 이러면서 그 내면의 진실, 우리의 아픈 상처는 포장하고 비껴갑니다. 아니, 위로 아닌 위로죠.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진실은 아프다고. 하지만 이 책은 일종의 징비록 같은 책입니다. 자, 그럼 그 당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96년 3월 KBS 뉴스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달성한 1인당 국민소득 $10,000는 선진국으로 들어서는 하나의 상징적 관문일 뿐만 아니라 6.25가 가져온 폐허의 잿더미를 털고 일어선 이후 꼭 42년 만에 일궈낸 역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천만 우리 국민의 땀의 결실인 동시에 무한한 가능성과 또 희망을 우리 앞에 열어주는 새로운 관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민망하지만 그 당시는 모두가 들떠 있었을 거고 감개무량했었을 거고요. 축제 분위기였겠죠.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이 모든 게 착각이었죠. 이때는 몰랐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엄청난 파국을. 이 당시 $1 환율이 700원, 800원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정말 큰일 내겠군 해서 과연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도대체 이 상황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참...